큰일이 날 뻔한 일이 있었는데 임만걸 변호사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유치원인데 거의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거의 이제 무너지기 직전의 모습으로 보이죠. 예. 어젯밤 11시 22분경에 119로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상도 유치원이 기울어졌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소방서, 경찰서가 출동을 해서 보니까 저 유치원이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입니다. 이게 인근에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약 10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바로 인근 주택가 주민 38명이 이제 그 인근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주민분들이 굉장히 놀랐다고 하는데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와서 밤에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있는데 자꾸 막 비바람 소리 들리고 철근 떨어지는 소리 나가지고 창문 쪽으로 가서 봤는데 뭔가 건물이 형태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그냥 혼자 약간 뭐지?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다 나와서 뭐 저기 무너졌어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신고해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학교 같은 건물이 유치원이 내려앉고 있는 거예요. 소방서랑 경찰이랑 같이 와서 불로 비추고 주민들 다 대피하라고 하고 저희 집에 올라와서 다들 나가라고 뭐 균열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하나도 몰랐어요. 저도 집주인 할머니가 오셔서 자기 손자가 다니는 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냐고 낮에 그랬으면 막 그렇게 걱정하고 그랬는데 그나마 밤이라 괜찮긴 했는데 그래도 유치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웅욱 교수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유치원 앞으로 해가지고 뭘 짓기 위해서 이게 파냈던 것 같아요. 이게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이 흙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흙막이 그 작업을 이제 했는데 이 인근 옆에서 이제 그 빌라의 그 작업이 진행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까지 계속 이제 그 이어졌었는데 지금 그것이 지금 토질 자체가 상당히 전문가에 의하면 말랑말랑해졌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토합 자체가 상당 부분 세져졌는데 그것을 지키는 버팀목 자체가 흘러나와서 흙이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건물 자체, 유치원 건물 자체가 기울어졌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예. 그럼 이제 두 가지 원인을 한번 추정해 보는 거죠. 비로 인한 것이 아니겠느냐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원래 그 시공을 그 할 때부터 시공 토목공사가 상당히 그 부실했다. 즉 이른바 토질의 궁합이 맞지 않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편무암 구조라든가 이런 것에 맞는 붙박이 또는 받침목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 부실했다. 이같이 지금 두 가지를 지금 현재 그 원인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제 지금 일단 긴급 그 응급 그 조치로서 저 상태를 빨리 이제 흙으로 이제 막는 작업을 현재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전문가에 의하면 일단은 그 현장 보존을 하고 나서 막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원인 자체를 빨리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묻혀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금천구에서 발생했던 사건과 거의 판마기의 그 모습으로서 지금 토목공사와 또는 관계기관의 안이한 대응 이것 때문에 인재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냐 잠정적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상황입니다. 이 주변이 보면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고 이 옆으로도 주택이 굉장히 많죠. 이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게 징후가 한참 전부터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유치원에서도 바로 옆에서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게 6개 동 빌라에서 48세대 정도가 사는 그런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공사가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에서도 인접해 있으니까 뭔가 좀 이 구조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3차례 정도 안전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때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발견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지난달 3차 안전진단 받았더니 그때 보니까 유치원의 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어떤 건 3cm, 어떤 건 4cm 이렇게 막 갈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이 공사 관계자들이라든지 뭐 구청 등등에다가 이거 빨리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차일피일 시간이 이렇게 가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을 한 것이고 또 이게 뭐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몇 개월 전에 안전진단 할 때 이미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다. 3월 30일에 현장 점검을 했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고 물론 뭐 구청 측에서는 그런 뭐 보고서를 받은 바는 없다라고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될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붕괴 위험이 있다는 보고서가 제출이 됐는지 됐는데 구청에서 받았는데 그럼 왜 그 뒤에 무시를 했는지 아니면 아예 구청에서 받지를 않은 건지 이것조차 지금 약간 헷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무언가 이번 이 건물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워닝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의식을 갖고 사전 조치를 취했다면 사실은 저렇게 유치원이 붕괴되는 상황까지는 안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저게 밤에 저랬기 망정이죠. 오전에 그랬어. 낮에 그랬다면 자칫하면 정말 대형 사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 유치원 원생이 한 122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있는 상황에서 저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상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한, 또 사람이 있으면 저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더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정말 천만다행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이 학부모들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현장 회의까지 하고 점검하고 다 했다는데 구청에서는 몰랐대요. 보고서를 받은 적이 없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흑마기 공사는 기초공사 하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사실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 흑마기 공사 이제 설치 부분이 무너질 때는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조금씩 무너지면서 옆 건물에 이제 크랙이라고 그러죠. 금이 가게 하고 이제 틈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무너지지 않을까. 그리고 공사업체한테 얘기를 하면 공사업체는 괜찮다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네. 뭐냐면 일단 흑마기 공사를 만약 보강 공사를 하게 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겠죠. 그럼 원래 공사 도급 받은 것보다 금액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공사가 지체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구청이랄지 관계기관에 얘기를 하면 관계기관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과정에서 그 공사에 대한 다 감리랄지 그런 부분에서 허가를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구청 자체는 이거에 대한 전문성이 좀 없어요. 그런 책임 문제가 있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한다. 예. 그 주먹궁시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굉장히 이제 자주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예. 이제 비용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사실은 지난 3월부터 그 서울대 이수공 교수, 서울시립대 이수공 교수가 그때 이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저 무너진 흙을 한번 보세요. 저게 편맘이 있는 그러한 흙 구조라서 예. 굉장히 잘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마기 공사를 그때 3월 달에 가서 봤는데 이렇게 흑마기 공사 설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곧 무너진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그 이후에도 막연히 그냥 공공기관이랄지 아니면 공사하는 측에서 뭐 절대 문제 없다 하다가 이제 네.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뭐 저녁에 늦은 밤에 일어나서 다행이지 정말 낮에 일어났으면 대형 참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업체도 잘못이 있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사기업이기 때문에 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게 구청이나 정부 당국 아닙니까? 근데 회의에도 나오지 않았었대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난 30일, 22일쯤에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되면서 아마 관계자들이 좀 모여서 회의를 한 모양입니다. 네. 거기서 유치원 관계자, 공사 관계자, 뭐 교육청 관계자 등등이 모여서 5일날 대책 회의를 열었고, 그래서 공사업체에서 안전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날 회의에 구청 관계자는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응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밤에 이게 붕괴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 당일날. 이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공사 관계자들의 잘못이겠죠. 일단은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홀히 한 1차적인 부분이 이제 공사 관계자들 부분이 있는 거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2차적으로 그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그리고 만약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방조치를 해야 될 구청이라든지 어떤 감리 담당자 예. 이런 쪽에서 너무 이 사안 자체를 그냥 관성적으로 뭐 어디 공사할 때 보면 그런 거 좀 금 좀 가요.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이 사안을 생각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이 지난번 그 금천 가산동 싱크홀 사건이나 이번 사건이나 비슷한 일들이 지금 연달아 일어난다라는 것은 올해 비도 왔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한 약간의 불감증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행정 관계자들이 좀 현장 점검을 철저하게 한번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많은 사고를 겪어도 아직까지도 안전 불감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